또 돌아온 적이 없다 1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네. 네, 한명숙 전 총리 지난주인가요 벌써? 네,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그 구치소에 수감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연 이 사건을 이렇게 질질 끌어서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정도로까지 특혜를 주어도 되는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또 플러스하여 또 그 한명숙 전 총리가 그 역사와 양심의 법정 앞에서는 무죄라는 네. 그 말도 지금 한간에 회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선 전에 나온다. 뭐 이런. 아니 뭘 그렇게 우아하고 곱게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평소 같지 않게 당황했죠.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툭 치니까. 아니 저는 교수님 먼저 뽑아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쉽게 하진 않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저는 구치소 들어가면서 백합 안고 들어가는 거 처음 봤어요. 저도 백합의 꽃말이 뭔 줄 알아요? 뭔가요? 순결하지 않구나. 네. 백합의 꽃말은 순결입니다. 백합은요. 네.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백합 주면 큰일 나요. 아, 그렇습니까? 왜요? 지금 순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 빨간 장미나 이런 걸 줘야지. 그러니까 백합은 박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백합 잔뜩 한 방에 가득 있으면 백합 향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한 총리가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한 총리가 교도소 가거나 재판 갈 때 왜 백합을 주느냐. 자, 순결이라는 거는 무죄라는 거예요. 항상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로만 순결을 하는 거죠. 그런 말 안 했어요. 백합을 전공하셨으니까 이노센트. 네. 나는 결백하다. 네. 오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네. 이렇게 그 백합을 들고 네. 무죄다라고 네. 하는 걸 갖다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당시에 한 총리가 총리를 할 때, 네. 그때 이제 한 번 더 있었죠. 한신건영 사장 말고, 네. 그때 무슨 공기업 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5만 달러 사건. 네, 5만 달러 사건. 근데 그 사장이 현직 총리를 네. 골프장에 데리고 가서, 뭐 골프 클럽과, 네. 뭐 옷과, 뭐 다 했는데 한 총리는 모자만 하나 샀다. 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들고 그- 나왔다. 근데 어쨌거나 그때 구입한 물품의 총액은 네. 1,000만 원 가까이. 예, 1,000만 원이었고 1,000만 그다음에 원어치. 골프장에서 매출한데 매출 산 사람 이름에 한명숙이라고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를 그만두고 대선 후보가 되는 사이에 그 이야기 골프채를 사준 그 사람의 제주도 네. 골프 리조트에 가서 골프를 여러 명이 골프를 치고 거기서 자고 오는데 모든 비용을 또 그 사람이 내줬다는 거 네. 아닙니까? 자, 현직 총리가요. 특정인 공기업의 무슨 이랬던 그 연임 되기를 바라는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의 입장을 갖다 봐주기 위해서 골프샵에 현직 총리가 같이 가서 뭐 모자를 하나 들고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 말대로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저는 재판부가 이 그 공기업 사장과의 이 1심 재판이 끝나는 걸 봐야 네. 남은 이 재판도 이제 그 재판을 하겠다고 2년인가 기다려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1년 기다렸죠. 네. 1년. 일단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죠. 언론에는 뭐 대법원들이 8대5로 갈렸다. 이래서 5명은 무죄를 선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강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사건이 3개더라고요. 예. 근데 사건 A의 경우 그러니까 3억 원을 받았다. 이거는 대법관 전원이 유죄라고 판결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도 이미 유죄인 거고요. B와 C에 한해서 이제 조금 의견이 갈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건 언론이 잘못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대5가 아니라요. 네. 만약에 그것이 한 표 차이라고 해도요. 이긴 거는 이긴 것이고 진 건 진 거예요. 네. 우리가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누군가는 선거에 당선되고 누군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뭐 아주 간단한 예로 반장 선거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 몇 대 몇, 5명이 찬성했다, 5명이 반대했다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꼬리 잡고 흔들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너무나 많은 특혜가 여기에는 있었다는 걸 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구치소로 들어가는데 구치소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 앞에서 정말 결백을 주장하고 백합을 들고 들어가고 더 중요한 거는 며칠이 유예가 되었죠. 3일인가 4일 예. 늦춰졌죠. 그게 일반인한테는 전혀 불가능한 네. 특혜입니다. 제가 그걸 질문하고 예. 싶었어요. 일반인은 법정 구속이죠. 그 자리에서 구속이 돼야 네. 되죠. 그쵸? 이제 보통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 그 선고 날에 반드시 피고인이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대법원 예. 상고심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지만 보통 선고가 나오면 바로
형 집행이 검찰에다 이제 집행을 하게 됐고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버리면 바로 가서 잡아서 바로 집어넣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네. 항고심에서 네. 2심 재판 때 그때 유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은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상황이죠. 법정 구속을 안 했죠. 법정 구속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당시에 법정 구속을 안 했다는 것. 자, 대법원에서 아무리 이분이 전직 총리라 하더라도 신분이 높았던 분이라 하더라도 네. 이런 형사 사건, 즉 정치 자금 위반이나 네. 그 뇌물 사건과 네. 관련되는 형사 사건을 13명 대법관이 한때 모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고 전원 대법원에 합의체, 전원 대법원에 지금 이 손이 모지라가 재판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대법관 한 명 임명하는데 청문회를 갖다가 대도한 걸로 연기해갖고 네. 시간을 끌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3억 받았다라는 거는 3억 원. 예, 13명 전체가 동의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뒤에 6억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8명은 동의했고 5명은 동의를 안 했는데 네. 이걸 이 형사 사건을 이렇게 합의체를 가지고 하는 일이 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작은 부, 대법관 보통 3명 정도가 판단하는 작은 소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면 돼요.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낄 경우에는 이 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간 한번 볼게요. 이 처음에 사건이 배당됐을 때 2013년 9월부터 무려 거의 2년 가까이 2015년 6월까지 제2소부에서 이 사건을 질질 끌고 있다가 갑자기 2015년 6월, 올해죠. 올해 6월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는 2달 만에 바로 판결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나만 네. 짚어줍시다. 아까 2심 판결이 나와서 유죄가 나왔죠? 예, 예. 법정 구속 안 했죠? 예, 예. 안 하고 이 사람 신분이 뭐였죠? 국회의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받죠? 몰라요? 박사님 얼마 자, 받습니까? 뭐 이것저것 해서 한 네. 300만 원이다 보는 게 맞아요. 예, 그건 그리고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뿐이 아니죠. 그 사람 밑에 있는 보좌관 돌 9명. 총 9명. 연 7억. 연 7억. 네. 1년에 7억. 그러니까 제 그렇죠. 얘기가 이겁니다. 어차피 전원합의체 판결 넘겨서 2달 만에 판결 낼 거면 처음부터 전원합의체로 가든지 아니면 제2소부에서 일반인들 재판하듯이 결정을 내리던지 지금 상고심에서만 지금 20개월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세비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동안 이야기하면요. 이분이 2010년에 걸렸잖아요. 예. 네. 자, 그동안에 2015년 8월까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2010년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이제 밖에 가 있던 친노들하고 밖에 네. 나가 있는 그 다음에 국민주당하고 합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순식간에 당 대표가 돼요. 그렇죠. 친노를 얻고요. 네.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때는 이분이 다 공천을 줍니다. 거의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초선 비례대표부터 비례대표들. 초선까지 네. 친노들을 뭐 쟁쟁한 사람들 이분 하에서 다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고 이분이 자기 공천까지 주고 자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벌어진 일을 하자면 이런 일로 아까 공기업이 아니고 대한통운 사장건으로 재판을 겪었던 사람이 또 한 건이 더 걸려가지고 이번에는 대한통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신건영인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건 더 걸렸는데 이렇게 된 사람이 당의 대표가 되고 공천을 하고 그러면 이분이 공천을 할 때 그 당시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낸 사람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기본적인 게 뭡니까? 정치 자금이나 뇌물이라든지 이런 데 연관된 사람은 공천에 기본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당의 대표로서 공천을 그렇죠. 갖다가 주도했다. 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 그런데 이분은 또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비례대표를 달았단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 네.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셀프 공천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건 좀 약간 벗어나는 얘기지만 골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한명숙 총리가 속한 당에서는 이분은 골프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의 골프하면 노무현 대통령 부부께서 네. 굉장히 골프를 사랑하셨고요. 본인의 재임 중에 전국의 골프장이 25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2배 정도, 500개로 늘리는 일을 해줬고 당시에 부총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 허가를 좀 자유롭게 내줘야 된다고 이야기도 했고 네. 그래서 또 노무현 대통령의 그 가족이 결혼할 때
가족이 결혼한 게 강금은 씨가 네. 결혼할 때 그 골프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노 대통령도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도로 골프를 정말로 사랑했던 분입니다. 또 이해찬 총리의 골프. 네, 그리고 이해창 총리가 그 골프 물러날 때 그 뭔가 3.1절 골프를 갖다가 했다고 해서 네. 물러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가고. 그래서 한명수 총리도 골프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요. 이 한 총리가 이 아까 말한 대한통운사장의 네. 골프 빌리지 제주도를 1년에 29일을 이용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기록. 29일이요? 네. 그러니까 29일 가서. 아니 골프 그게 치고. 만약에 네. 야, 26일이네요. 26일. 네, 26일. 2008년부터 9년까지. 그게 만약에 본인이 돈 한명수 거예요? 전 총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새민련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전 그게 참 궁금해요. 이게 저는 뭐 골프를 안 칩니다.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골프 좋은 운동 아니에요. 그거 뭐 네. 아니 근데 뭐 아무튼 정말 화나고 힘든 운동이에요. 살은 안 빠지던데요. 아무튼 뭐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골프 얘기만 나오면 뭐 토지 소모성 스포츠네, 뭐 특권층을 아니, 위한 안 스포츠네. 그렇다니까? 아니 그래놓고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즐기시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같아야지만 대리운전 전화번호인데. 네, 약간 썰렁했네요. 네, 약간 쉬웠어요? 이해찬 총리가 네, 뭐 이 3.1절에 좀 질이 안 좋은 사람하고 골프를 같이 쳤다. 네. 이렇게가 물러났어요. 그랬는데 이해찬 총리가 물러나게 된 사연이 골프인데 후임으로 한명수 네. 총리가 또 취임을 했어요. 네. 근데 한 총리가 얼마나 골프를 사랑했으면 그 대한통운 사장이 골프샵에 들어가서 현직 총리를 1,000만 원어치. 아니 네. 제가 현직 총리라면 어떤 사람과 골프샵에 들어가서 뭐 옷을 고르고 본인은 모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고 울립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제가 현직 총리라면 골프 치러 안 가요. 그리고 또 전직 총리가 남의 골프 빌리지 회원권을 가지고 네. 26일을 1년에 이용을 했다. 저라면 안 해요.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분이 제야 운동의 데모였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네. 제야 운동의 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제야 운동이라는 건요. 골프를 치고 화려하게 하는 그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입장이었다면 안 했을 거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분이 들어가실 때 옆에 성경책을 안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쵸. 요번에 이제 수감될 때. 야, 네.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한백교회. 이- 그러니까 한라산 네. 백두산을 땄다 이런 예. 이야기도 한박교회 하는 한라산 백은 백두산인데 이 교회가 특이하게 십자가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네. 이 찬송가나 이런 걸 부르기보다 네. 민중운동가, 네. 노동가 등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목사분이 정해진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강연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고 네. 신도들끼리 토론도 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한국에 없는 정상적인 아니 그러면 소장님 그 정치단체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면 기본적으로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릴 때 교회의 기본적인 포맷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돌아가는 형태를 안 하면 예를 성경을 읽고 강독을 한다든지 그걸 해설을 한다든지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전례 행사. 그런 부분이 네. 없다면 네.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근데 부분이 이 있거든요. 교회가요. 네. 소속이 어딘가요? 뭐 우리 많잖아요. 장로. 기독교 장로회 기장. 그러니까 한국의 그 운동권의인들이 대부분 양산된 기장이고 그다음에 이분이요. 그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박형준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박성준. 네. 그 성공회 남편의 교수. 그 대부가 또 누군가 하면 신영복 씨. 감옥으로부터 사색을 네.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라인이에요. 그 남편분이 굉장해서 사실 이분이 크리스찬 아카데미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한명숙 씨가 처음에. 이 한명숙 씨가요. 한명숙 전 총리가 신은미 씨하고 같이 다정하게 찍었던 사진 맞죠? 그거 굉장히 뭐. 그거 제가 아는데 네. 미국에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직을 물러나고 네. 갔을 때 신은미 씨 네. 집을 직접 찾아갔죠. 집이 그 재혼한 남편이 학원 재벌이라는 정도로 부자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며칠 머물렀다고 신은미가 자랑스럽게 사진을 올린 게 있죠. 뭐 쇼핑도 같이 갔다. 뭐. 쇼핑도 같이 그럼 가고. 친한 거죠? 그렇죠. 그 얘기 전에 이제 한백교회 얘기 잠깐 네. 더 하자면은 물론 성직자 없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퀘이커 교회라고 퀘이커 교회도 함석헌 선생님이 여기 그 신도였는데 여기는 그래도 십자가도 있고 뭐 예수님 고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한백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 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 전례 속에서 네. 함께 기도하고 뭐 또 찬송도 부르고 하는 곳이 보통 제가 아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찬송도 안 일단 교회라고 하면 세금은 안 나겠네요.
그거 중요한 종교세. 포인트. 네. 그럼 우리 한 10초 종교세 네. 얘기할까요? 왜 종교세 안 내려고 하죠? 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백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한백사라는 절이 있는데 네. 거기 가면은 스님도 안 계시고 네. 불경도 뭐 잘 안 안 믿고. 외운 것 같고 불상도 없다. 그럼 거기를 우리가 절로 봐야 됩니까? 그냥 방. 그냥 방. 그냥 네. 방. 네. 그냥 방. 기도방. 기도방. 뭐, 네. 기도방. 아무튼 그러니까 뭐를 위한 기도인지도 조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그 네. 저 종교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 아니 그래서 신은미 얘기. 예, 네. 신은미 씨하고 굉장히 친한 사진을 보고 저는 좀 쇼크를 받았었어요. 신은미 씨가 자랑스럽게 그 사진을 내보내는데 어쨌거나 친한 거 맞는 거잖아요. 그럼 전북 재미교포로 유명하신 노길남 씨하고도 친분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다고 하면 한명숙 전총회가. 예, 네. 예. 우리가 보통 뭐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끼리끼리 놀잖아요. 끼리끼리 놀잖아요. 우리도 끼리끼리 놀지 않습니다. 생각과 사람의 네. 댓글 맞죠? 네. 네 명이 닮았다. 한자 성어로는 유유상종. 여기서 잠깐 짚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댓글. 네 사람이 외모가 닮았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셨어요. 욕을 해도 그런 욕을 아또 하던데 오늘. 네. 소장님이 제일 기분 좋으셔야 돼요. 아니 제가 이게 네. 조금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네. 여기에서 네. 조금 낡았는지 모르지만은 연식이 오래돼도 명품은 명품이지. 네. 그래도 닮았다 이렇게 어디 맘먹으려고. 그 소장님이 네. 지금 이 발언은 출연자 개인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네. 자막 저희 달아주세요. 제작진의 전체적인 의도거나 본질로 돌아갑시다. 네. 왜 갑자기 말을 하셨어요? 한백교회가 분리하면 꼭 누가 끊으셔. 설립했느냐? 네. 안병무 교수하고 그 이른바 그 진보 신학자, 예, 민중신학. 민중신학자라고 네. 해방신학 등을 전공한 민중신학자. 이분은 거의 기성교회의 모든 그 토대를 다 붕괴시킨 그 해방신학자, 민중신학자라고 불리는 네. 분이 설립을 했고요. 거기에 남편 되시는 분이 그 교회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셔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국에 과연 지금 이 한백교회 같은 이런 스타일의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저는 그거는 이 교단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에는 뭐 이 예를 들어서 보수 교단에는 이단 시비가 있어서요, 진보 교회에는 그런 걸 감히 제기조차도 안 해요. 그 대한민국 기독교회가 비겁한 거죠. 왜? 건드리면 네. 운동권에서 이 보수 교회가 다 얻어맞아서 버티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뭐 개인 비리가 어떤 아, 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네. 잠시 카드라 통신 잠깐만 하나만 전할게요. 네. 그러면 이 카드라 통신 중에서 이건 KDR. 네. 카드라 그 되게 네. KDR 하니까 멋있어 보이네요. KDR. 이건 진짜 카드라 통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런 종교 단체가 문제가 생기면 그 종교 단체만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다. 이런 말들이 또 있어요. 그쪽 관할에만 계속 보내면 그 재판관이 또 그쪽 종교 문제와 같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일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진짜 그게 절대 아니라고 반박을 해줬는데 만약에 그렇게 재판을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렇네요. 요즘에 다 컴퓨터 배정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네. 이 어제 보니까 구치소에 그때 갈 때 네. 신은미 씨가 자기 네. 집에도 와가지고 멀리 미국에 저희 집을 찾아주셨던 것이 바로 어제와도 같이 눈에 선합니다 라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급 레스토랑을 마다하고 함께 장을 봐 저녁을 차리자고 했던 전 총리님 기억을 나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배웅 잘해달라고. 그래서 참 일국의 총리가 이념적인 문제로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했던 사람과 친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지금도 깜빵을 갖다가 잘 가게 해달라고 배웅 잘해달라고 부탁까지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아니 소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요. 그렇게 신윤미 씨 같이 아예 모든 그 국민들이 객관적 시각으로 봐도 종북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친분을 유지한다면, 한 나라의 전 총리였다면 신윤미가 종북이 아니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종북이라면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그때 내 하시던지. 판단이 잘못된 거였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간다면 종북이라는 소리를 한 전 총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싼 거 아닙니까? 아니 만약에 재판이라고 네. 미국에 후일일이 났는데 당시에 W 부시 대통령이 빈라덴 일가와 굉장히 가까웠다. 네, 오사마 그리고 빈라덴. 빈라덴 일가의 집에 갔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반역자로서 국가 반역죄로 당장 될 수 있죠. 수감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골프를 너무나 사랑했던 총리. 네. 그리고 이 종북을 인사의 집에 가서 소박하게 시장을 봐서 밥을 먹자고 한 총리.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백합.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혼란스럽고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늘 9억을 받는 동기가 경선에 나간다. 네. 대통령 후보 경선에. 그런데 대통령 후보 경선을 나가려고 예를 들어서 총리 돈 9억을 받았는데 이분이 경선을 제대로 뛰기나 했습니까? 안 나왔죠? 요시 땅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시민, 네. 한명숙 등 친노계들이 당시에 대선 후보를 몰빵을 이해찬 씨한테 해준 거예요. 네. 이해찬 전 총리한테.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를 밀어주기 위한 일종의 그 요식 행위로서 네. 했는데, 그런데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간다고 2007년에 9억을 받았느냐? 이 부분도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소장님 사면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하셨잖아요. 뭐 제가 간대. 그것도 사면시장의 음성을 양성화. 그렇게 돈을 내고 그렇게 그러면 이분도 내년 8.15에 사면 될 수 있나요? 돈을 좀 내면요. 1년에 1조를 했잖아요. 자기 돈으로 내야죠. 그래서. 근데 1년에 1조래, 1조. 더 나빠. 근데 이분이요, 여성부 장관, 초대 여성부 장관을 했네요. 예, 장관도 하고 그다음에 총리로 갔죠. 노무현.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첫 여성 국무총리를 했는데요. 자, 그럼 여성부 장관이, 여성부라는 것이 2001년도에 처음 예, 만들어졌어요. DJ 정권 때서죠. 왜 만든 건가요? 아니 그 이분이 여성단체 협의회 여협 회장이었어요. 그때 보면 우파 쪽에 여성단체가 있고 좌파 쪽에 여성단체가 있었는데 여단 여협으로. 네. 그러니까 좌파 쪽에 여성단체에 이분이 대부였죠. 이분 그 당에 입당할 때 저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새천년 민주당 창당 추진위원으로 들어갔다고. 여성부라는 것이 저는 여자지만 지금은 여성가족부잖아요. 네. 이 이름이 아주 웃기잖아요. 여성가족부. 예, 여성. 웃깁니다. 여성. 그리고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 있어야죠. 야, 그 저기 네. 고 성재기 씨가 살았으면 엄청 좋아했을 아니 여기 아니. 청소년은 빠져 있나요? 여성 가족. 아, 그럼 여성, 청소년, 노인 가족부. 네. 뭐, 그리고 가족 안에 노인, 인사하실게요. 네, 저좀 네, 오늘 생방송 때문에 네. 네. 모 방송국 잘하고 생- 있었어요. 네. 가지 마세요. 자, 모 방송국 생방송 시간 때문에 황장수 소장님이 네, 그럼 하셨거든요. 이제 가셨으니까 여성부를 마저 좀 이야기하고 여성부라는 것이 저는 2001년도에 생겼던 그 당시부터 사실은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초대 장관을 이분이 하셨네요. 여성부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면은 여성부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데 물론 역할은 했을 거예요. 여성 장관이 계속 나온다. 뭐 이 정도는 확실히 기여했죠. 근데 저는요, 뭔가를 더 해주려고 할 때 사실은 역차별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자, 여성에게, 자, 너가 임신을 했으니까 회사에서 이만큼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회사가 여성을 안 뽑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여성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여성에게 더 나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평등. 그리고 이거는 여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정부 부처로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헌법 체계도 안 맞는 게 세계에서 네. 우리나라와 호주 둘만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아니, 근데 호주도 이제 없어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네. 대한민국의 외무부는 여성을 차별하는 부서, 법무부도 차별하는 부서, 국방부도 차별하는 부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네. 논리적으로는 네. 이거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인데 국회에요. 여성가족부 이제 다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여성가족부가 제일 힘이 없대요. 여가위가 네. 여성가족위원회가 제일 힘이 없대요. 이 말이 전 더 나쁜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힘은 주지 않고.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쓰고 있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그 예산에 맞게 일하는 건 하나도 없고 더 하나는 이제 말이 이름이 바뀌어서 여성가족부가 됐어요. 잠깐 지금 보건복지부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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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두 부처의 그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예. 보건복지부 우리 그럼 잠깐 따질까요? 예. 보건복지부. 보건하고 복지가 왜 같이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 보건은요 메르스 같은 거 하는 거 복지는 복지인데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서 복지에 다 써요. 보건에는 안 쓰고요. 보건에 들어가는 거는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방주사라든지 전염병 예방에 대한 게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도 떨어져야 될 부서 중에 하나인데 아니, 부처 이름 얘기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문화체육관광청소년부까지 들어가나요? 청소년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또 방송은 또 방송까지 관장하는데 방송 얘기 빠졌네요. 그러면 종교 방송은 또 다 빠졌네.
이러면은 그 문화체육 관광 청소년 방송 종교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저 신호등을 만들 때 기억나세요? 남자가 이렇게 딱 서 있는 장면에 신호등을 만들었더니 네. 여자들이 왜 여자는 안 듣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지 입은 남자가 이렇게 하고 치마 입은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걸로 신호등을 만들었어요. 네. 디자인을. 그랬더니 갑자기 어린이는 왜 안 듣냐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사이에 꼬마애를 넣었어요. 그 노인은 왜 안 넣어요? 아니요. 지팡이 짚고 있는. 장애인더라고 한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장애우를 또 휠체어를 안 쳤어요. 네. 지금 신호등이 빡 찼죠? 네. 노인을 넣으라고 한 그 거죠. 노인 넣어야죠. 그럼 노인데 할아버지를 넣었더니 할머니가 네. 그 할머니도 넣어야죠. 그랬더니 애완견센터에서 개도 넣으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신호등 하나에 네.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이 무슨 아니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뭐 김수와 뭐 거북이가 들어오기 삼천갑자 동아리 전부 다 집어넣어서 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된 거예요. 그랬던데 가족 안에는 여성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여성 가족 안에는 여성도 들어가죠, 어린이도 들어가죠, 할머니도 들어가죠, 아이도 들어가죠, 또 누구지? 아빠도 들어가죠. 네. 근데 앞에 여성을 뺐어요. 그리고 뒤에 가족은 붙어요. 아 지금 한 얘기는 그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들 명 길라고 네. 이름 지어주는데 수한무입니다. 앞에가 아, 수한무. 목숨에 이 끝이 없다. 아, 이름이 그렇게 시작돼요? 무. 네. 삼천갑자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아, 동방삭. 동방삭이라고 이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하는. 네. 그 다음은요?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서영춘 선생님이 그냥 갖다가 붙이신 거예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요거는 이제 십장생 중에 오래 사는 거고 삼천갑자 동방삭 여기까지는 고문원에 나오고 전래동화에 나오고 뒤에는 머리 세브리카 그 뒤에 뽀리 세보니까 삭가리 알짜리, 하고 호리호리하 아리꿍. 요거 알짜리 아리꿍도 여기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서영춘 선생님이 오리지널로 예. 아, 왜 하나하나씩 지금 하니까 네, 하나 이렇게 세트가 신명나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짜리, 아리꿍 하면서 네, 막 이름이 네. 들어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하여튼 이름도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 2001년도에 신호등에서 뭐 신호등 저기, 갔다가 네, 신호등에서 이거 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이 당시 2001년도에 이분이 먼저 했군요. 저 갑자기 분노가 지금 아 치닫고 그리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얘기로 이제 다시 먼길 돌아서 다시 돌아. 다시 왔습니다. 네. 저격 한번 하세요. 네, 저는 한명숙 총리 그 이번에 재판 과정을 보면서 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한테는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지연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또 자랑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빨리 판결이 나왔다. 근데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Yes. 네. 아, 그래- 멋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소장님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판을 받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제1야당의 공천권을 행사하고 자기가 또 전국구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도 가능할지는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 재판을 이렇게 오래 받을 수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누리다가 형의 마지막 집행까지도 특혜를 받아서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본인은 결백하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물증은 3억에 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6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인증이죠. 인증에 대해서 어떤 말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재판관의 자유 심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법 체제를 유지한다면 그 재판관의 어떤 판결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판 많이 봤잖아요. 본인이 무죄가 나오면 네. 재판정을 보고 너 재판 잘못했어 이러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유죄가 나오면 예. 유죄가 나왔을 때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나요? 아니면 억울해. 나는 정말 죄가 있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정의 권위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건 봤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사건인데 그 유죄가 났죠. 이제 벌금이 났죠. 벌금이 나니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뒤를 딱 돌아보면서 X발 하면서 나가시는 분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앞에다 대놓고 판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나는 무죄야 이렇게 똑바로 대든 사람도 본 적이 없고요. 일반 국민들은 이 정도의 어떤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결백하다, 당당하다, 굴복하지 않겠다. 이분이 한나라의 총리, 한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총리까지 하셨고 또 국회의원까지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별로 발의하신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근데
별로 발의도 하지 않고 국회 안에서 몇 년간 세비를 받으면서 뭘 하셨는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 지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300만 원을 꼬박꼬박 몇 년간 받고 있으면서 법은 제대로 만든 것이 없고 본인이 법을 수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재야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골프도 좋아하시고 표리 부동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면 너무 좀 과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약간 배신감을 느낍니다. 교리부동한 것 같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뭐. 어떤 네, 글에 보니까 그쵸, 좋네요. 네. 네, 한명숙 총리가 젊어서 수감 생활을 할 때 네. 뭐 수사관이 담뱃불로 자기가 지져서 고문했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게 어려서 무슨 예방 주사를 맞은 자국이었다나 뭐 어려서 앓은 자국인 걸로 결국 판명이 났다. 불주사. 네. 우리 다 있잖아요. 근데 흔적 있잖아요. 네, 다. 저도 우리 있습니다. 다 이게 네. 흔적 있어요. 그 이른바 그게 뭐랄까요? 그 수감 투쟁이라고 불리는 행동이죠. 네. 저는 이번에 그 한명숙 전 총리의 그 얼굴 표정을 제가 봤었을 때, 그 법학에서 이제 확신범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자기가 하는 행동은 세속의 법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위에 자기가 더 위에 있다라는 어떤 특권 의식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이분은 한 대학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학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랑스러운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배우가 나 어디 나온 여자야 할 때 그 대학 말씀하시는 뭐 거죠? 그런 예. 것까지 하지 네, 말고 네. 그러니까 전 가슴이 되게 아픈 게 행사 때마다 와서 이야기를 하고 행사 때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으로 그 자리에 서고 또 여성계에서는 여자들에게 저도 여자지만 여자들한테는 여자로서 저까지 갈 수 있다를 보여준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생각보다 높은 자리 가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남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의 남자 말고 특별한 여자는 굉장히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표현하지만 그 빨리 성공하는 숫자는 굉장히 작고 남자들은 기본만 해도 가는 게 네. 굉장히 여자하고 남자는 출발선이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나라에 남자 반 여자 반인데 총리가 초대 총리자 마지막 총리잖아요. 지금까지는. 여성 총리로는 장상 총리 후보가 네, 총회 통과를 못한 경우가 있고요. 총리 후보였지. 네, 대신 그래도 우리도 자랑할 게 있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 역사,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 중에서 여성 대통령을 제일 빨리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민주주의 역사를 봤었을 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헌정 질서가 수립되고 나서 네, 여성 대통령을 그런데 가장 미국도 아직 여성 대통령 여성 없죠. 대통령이 나와서 자랑스럽지만 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면 한번 이게 딱 되셨더니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하면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자니까 저래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여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비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어도 똑같은 그 말을 했을까 싶을 때가 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약간 여자 대통령이니까 무시하는 발언을 주변에서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여자니까 성공해라 이거보다는 여자도 저렇게 갈 수 있구나에 대한 희망을 좀 보이거든요. 여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여자도 총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제야에서 운동을 하고 여성 운동을 하고 정말 이렇게 소박하고 뭐 골프 치고 안 치고를 떠나서 본인이 돈으로 골프를 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적대 골프를 쳤다면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못하지만 저는 여자로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성공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여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거든요. 롤 모델로 삼았을 텐데. 그렇죠. 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서 내가 여자지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은 뭐냐면 여자의 한계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 이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여성이다 남성이다를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좀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 여자니까 저래라는 단어가 많이 근데 나오고 또 반대로 기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여성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남성 대통령이 그동안 뭐 그러니까 누적돼 있던 각 정권마다의 그 어떤 구조적 이른바 적폐. 적폐, 네. 부패와 부정부패 이런 거에 염증을 느낀 어떤 국민들이 희망적인 의미에서 여성 대통령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남성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여성 대통령이 술을 안 마시면 그건 소통이 아니고 불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있어요. 아,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건 네. 좀 잘못된 비판인 잘못된 것 같아요. 비판들이 저는 그렇게 무자비한 비판이,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건요, 뒤에서 술을 마시고 뒤에서 밥을 먹는 그게 소통이 아니고 귀를 기울이는 건데, 약간 물론 100% 그걸 잘했다가 아니라 약간 싸잡아서 술을 마시고 뒤에서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걸 소통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군대를 가봤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댓글 같은 데 보니까 여자 대통령이니까 군대를 가봤어? 모르니까 그러지. 그런데. 저도 사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그렇게 따지면 군대 안 갔던 남자도 국회의원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패널들 보면요, 군대 안 갔다 온 패널들이 이번에 군사 얘기하더라고요. 왜 저는 안 불러줍니까? 저는 공군 장교 출신인데. 저는 그래요. 저는 여자라서 군대 네. 모른다고 칩시다. 네. 근데 군대 같이 안 갔다 왔으면 같이 모르잖아요. 네. 주워들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 그건 앵무새 얘기거든요. 원래 그리고 제대로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뻥이 더 심합니다. 원래 비행기 안 타본 네. 사람이 비행기 안에 탁 타면 다리가 쫙 뻗고 뭐 무슨 이런 거짓말 하거든요. 기차 안 본 사람이 기차 길이가 뭐 얼마인지 몰라서 쭉 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군대 가봤어? 이 얘기 하는 것도 되게 무려. 또 특히 이거 방위 비하 아닌데 방위 갔다 온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또 군대 갔다 왔어 이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번 이제 이 한명숙 전 총리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갖고 왔던 업적도 진짜 있잖아요. 어쨌거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특혜는 받으면 안 돼요. 저는 법을 하는 사람. 네,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결론은 한명숙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수감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몇 가지만 지금 짚어요. 정확하게 마지막. 뭐 한명숙 전 총리는 뭐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제가 알기로는 묵비권을 끝까지 행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묵비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 보장된 권리긴 하지만 실무상에서 일반 국민들은 괘씸죄에 걸릴까봐 잘 행사하지 않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고기가 힘이 세면 그물을 끌고 나가고, 네. 또 물고기가 아주 작으면 그물을 빠져나가고, 애중간한 물고기만 그물에 걸린다. 네. 근데 이런 말이 회자된다는 건 참 법조인으로서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사법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좀 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런 명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유예를 하고 구속 유예를 했다면 국민들도 그 제도를 받아야 돼요. 3일 유예했죠. 병원 검사하기 위해서. 그럼 국민들도 다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재판이 이렇게 연기될 수 있었으면 국민들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니까. 법은요, 전 총리였다고 관대하고 전 총리였기 때문에 집행을 유예하고 또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할 때 바로 법의 권위, 법을 국민들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은요, 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한명숙 총리에 관한 법원, 이른바 법조평론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1심은 상대적으로 한명숙 총리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판결이었고 2심은 반대로 한명숙 총리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별로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 굳이 이 법리를 따지자면 3억 원에 관해서는 뭐 8대5가 아니라 13대 0으로 유죄 판결을 했으니까 이건 그 자체로 유죄인데요. 나머지 B씨에 관해서는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또 옳았을 것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여태까지도 재판을 질질 끌었는데 파기환송을 하면 여기서 또 몇 년이 가잖아요. 파기 자판을 했어야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대법원이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던 것은 아닌가. 그러나 어쨌건 3억 원 수수에 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났다. 이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아무튼 본인은 뭐 역사와 뭐 무슨 법정에서는 뭐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3대 0으로 본인을 유죄로 판결한 대법관들에게는 양심이 없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직업윤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또 돌아온 저격수다 12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